안녕하세요. 털보이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행이 더 값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값진 실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항체 형성에 대한 실제 국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찍었던 영상은 이런저런 논문을 읽고 감염내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린 거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분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정리한 것이었죠. 신중하게 논문을 리뷰하고 영상을 찍었지만 기존 데이터나 연구를 못 믿는다는 말이 하도 많고 음모론 얘기가 많아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병원에서 직접 실제 데이터를 생성한 오리지널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 자체로 값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직접 진행한 오리지널 연구는 리뷰 연구보다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남이 쓴 논문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직접 검증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이런 직접 실험의 힘은 대단해서 기존에 있는 유명 논문이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희망찬 병원에서 한 연구는 논문으로 써서 학회지에 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의학 연구나 실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논문을 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정확하게 맞추진 않았지만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의 경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며 통계학적으로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신 관련해서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 실제 국내에서 실험한 자료는 공영방송을 포함해서도 발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고 해도 이것 또한 귀중한 자료이므로 여러분들이 더욱 시청하시고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 연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저와 우리 병원 직원들이 직접 피를 뽑는 아픔도 겪고 실행한 결과입니다.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비용도 코로나19 항체 검사 키트 구입으로 약 5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우리 희망찬 병원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처음 군부대에 호송을 받고 입고될 때부터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드렸으며 첫 접종할 때부터 과장된 개인의 의견이 아닌 백신을 맞은 약 80명의 인원의 부작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통계를 내어 객관적으로 가감없이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1차 접종 후 항체 형성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담백하게 영상으로 알려드렸고 2차 백신 접종 후 최종 항체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알아본 실험의 결과를 말씀드리기로 했었는데 드디어 결과의 통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항체 형성 여부에 관한 연구를 우리 병원 자체 내에서 직접 실행해서 1차 및 2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실행했고 그 결과를 오늘 가감없이 공개하려 합니다. 백신을 아직 안 맞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1차와 2차 백신을 맞고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우리 병원에서 만든 자세한 통계 자료를 모두 공개해 놓겠습니다. 본 연구는 접종 후 항체 형성 과정과 결과에 조금의 거짓도 없기에 국내에서 백신의 항체 형성 유무를 온전하게 검증한 완벽한 리서치라고 자부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개인적인 의견도 아니고 산발적인 그런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두세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술적인 도구와 설계를 통한 연구로서 통제하에 실행된 객관적이고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포함된 저를 포함한 우리 병원 직원은 3월 초와 5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백신과 부작용에 관한 사소한 자료까지도 수집하였으며 접종 후기도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병원의 직원은 약 130명 정도인데요. 국가의 접종 지침에 따라 행정직을 제외한
의료진 및 의료기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에 79명, 2차에 72명이 맞았습니다. 행정직원분들은 지금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보다 2차에서 접종 인원이 줄어든 것은 이직한 분도 있고 다른 질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2차 접종을 미룬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체 검사는 접종한 분들 중에서 1차에서는 접종 전체 79명 중에 무작위로 40명을 선발해서 시행했고요. 2차에서는 72명 중에 71명을 시행했습니다. 항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죠. 자연적으로 항체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자료는 2020년 7월 YTN 기사를 인용하면 우리 국민 3,055명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해보니 단 한 명만 항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체 검사를 3개월간 1,000명 정도 시행했는데 단 한 명도 자연적으로 항체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코로나19에 항체가 일단 검출되면 감염되었었거나 백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뜻입니다. 항체 검사를 하는 키트도 중요하겠죠. 항체가 있는지 검사하는 것은 피검사로 합니다. 혈당 체크용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를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직원을 직접 주사기로 체열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키트로 사용한 것은 SD 바이오 센서라는 회사의 코비드19 IgM, IgG 플러스 테스트 키트입니다. 이 키트에 관한 식약처 허가증, 리플렛 및 매뉴얼은 따로 링크로 자료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트는 현재 가장 정확하다는 RT-PCR과 연동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민감도는 94%에서 98%, 특이도는 99%에서 100%입니다. 이 의미는 항체가 있을 경우 잘 잡아내고 아닌 것은 골라내는 선별도가 높다는, 즉 매우 정확하다는 의미입니다. 항체 형성 유무는 일주일이면 형성되는 분도 있지만 2-3주는 지나야 대부분의 사람에서 항체가 형성된다는 내과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서 1차 및 2차 접종 후 항체 검사는 모두 접종 후 3주 후에 시행하였습니다. 1차 접종 후 항체 검사는 79명 중 40명만 무작위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전수 검사가 아니라서 통계학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의 경향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어서 지난 영상에서 그대로 발표해 드렸습니다. 1차 영상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총 검사 인원 40명 중에 항체 형성이 된 분은 28명으로서 70% 비율입니다. 항체 중 IgM과 IgG라는 항목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IgM이 먼저 생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기적인 항체인 IgG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항체 중 IgM만 있는 분이 11%, IgM과 IgG가 같이 있는 분이 18%, IgG로 다 변이가 된 분이 전체의 70%입니다. 1차 때 결과가 고무적이었던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만 맞고도 전체의 70%가 면역을 획득하였으며 장기 기억 항체인 IgG의 비율이 이미 70%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후 최종 항체 생성이 대략 70%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만 맞고도 2차를 다 맞은 수치가 나와서 우리 병원이 운이 좋거나 검사 숫자가 적어서 생긴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때 항체 형성이 되었습니다. 2개월을 기다려서 2차 접종을 하고 또 3주 후에 항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때는 직원분들이 본인의 항체 형성 유무를 많이 궁금해해서 거의 다 검사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나서의 항체 형성의 결과는 70%도 80%도 아닌 100%입니다.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논문을 보고 최종 항체 형성률이 70% 정도 되겠다 예상했었습니다. 표를 좀 더 보면 장기 면역인 IgG가 무려 96%이고 IgM과 IgG 동시 발현된 분이 4%입니다. 이 4%도 곧 IgG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이고 그 어떤 조작이나 인위적인 데이터 가공도 없었습니다. 백신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이거 결과가 잘못되거나 과장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초기 연구를 인용해서 백신을 2번 다 맞았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는 예방률이 70% 정도이고 화이자는 95%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초기 발표는 62에서 70%였다가 올해 초 다시 발표한 것이 79% 정도였습니다. 정정이 되었더라도 화이자나 모더나의 95%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물백신이냐 싸구려 백신이냐 라면서 천대받고 접종 기피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유튜버의 비판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병원 데이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후에 100% 항체 형성이기 때문에 기존 자료에 의하면 데이터에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은 백신 자체 설계에는 이론적으로 뛰어났지만 백신을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이념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임상 실험이 부실해서 항체 형성 데이터가 확실치 않은 문제가 있었고 접종이 진행되면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21년 4월 15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인용된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가지 백신을 1차 접종한 후에 5, 6주 후에 각각 93%와 87%의 항체 형성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차례 접종이 권고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지만 한 차례만 맞아도 항체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T세포 생성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31%로 화이자의 12%보다 더 우수했다고 합니다. 21년 5월 18일에 발표된 영국의 UCL의 연구에서는 8,51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의 무려 96%가 1차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됐으며 2차 접종 후에는 99%의 접종자에게서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항체 비율은 초기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서 더 빠르게 증가했지만 4주 이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거의 동일한 높은 항체 형성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항체를 검사하는 기간이 짧았거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자연 비율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 우리 병원에서 검사한 1차 후 70%는 기존의 자료에 비하면 좀 높은 수치여서 발표하고도 연구 조작의 의심을 받을까봐 내심 걱정했었는데 최근 연구에 비하면 접종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 형성 비율이 높아지고 아스트라제네카 기준으로 1차 후에는 최종 87에서 96%의 항체가 형성된다고 봤을 때 우리 병원의 1차 접종 후 항체 형성 비율은 오히려 낮은 것입니다. 낮은 이유는 3주에 조기 시행하였으므로 아직 항체 형성 중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낮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2차 접종 후 100%의 항체 형성률도 처음엔 매우 놀랐는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오히려 최근의 연구에서 나온 99%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좋았는데
최근 델타 변이 때문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백신이 60에서 80% 정도 방어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이가 더 진행된다면, 즉 변종으로 인정될 정도까지 바뀐다면 부스터 백신, 즉 추가 백신 접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신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mRNA 백신, 즉 화이자나 모더나가 더 빠릅니다. 앞으로도 백신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였습니다.